두려움이 아닌 친구 같은 수학으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졸 그리고 충졸 검정고시 수학의 최주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초수학 특강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자연수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 자연수의 계산에 대해서도 이제 학습을 해볼까 합니다. 말 그대로 수학은요, 계산을 잘 해야죠. 그죠? 아무리 내가 식을 잘 세웠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정답을 정확하게 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 가장 나한테 영향력을 많이 주는 것은 계산력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나오는 수 영역 자체가 자연수입니다. 아직 부호를 가진 수를 배우기 전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자연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 짚어보면서 자연수의 계산을 지금부터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바로 강의실로 이동해서 오늘 강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동하실게요. 그렇다면 이제 자연수의 계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자연수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연수라고 하는 거는요, 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씩 커지는 수를 말해요. 즉 1에서 1보다 1 큰 건 2죠. 2보다 1 큰 건 3이고요. 3보다 1 큰 건 4. 이런 식으로 1부터 시작해서 일씩 커지는 수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손가락으로 그래서 자연수는 다 셀 수 있고 또 덧셈도 우리가 손가락 가지고 하는 예쁜 초등학교 학생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값들을 다 이제 자연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이제 간혹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수라고 했을 때 자연수가 0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0은 자연수가 아닙니다. 자, 0은 자연수가 아니다. 자, 0은요 정수에 속해요. 정수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자연수는 항상 1부터 시작을 해서 자연수의 최소값은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자연수의 사칙 연산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사칙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뜻하죠. 자연수끼리 더하거나 곱하면 그 결과는 항상 자연수래요. 아, 자연수끼리 더하거나 곱하면 그 결과는 항상 자연수인데 자연수끼리 빼거나 나누면 그 결과가 항상 자연수는 아니래요. 자, 그래서 이제 자연수에서 영역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정수, 유리수라고 하는 수 자체를 이제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그런지 한번 그 예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 더하기 3은 5. 자연수끼리 더했더니 정말 자연수가 됐어요. 자, 2 곱하기 3 자연수끼리 곱했는데 정말 자연수인 6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수끼리 더하거나 곱하는 경우에는요, 그 결과가 이렇게 자연수로 항상 나와요. 근데 뺄셈과 나눗셈은 좀 달라요. 물론 뭐 3에서 2를 빼면 1 당연히 자연수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라도 그렇지 않은 예외가 있다면 항상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자연수 2에서 자연수 3을 뺐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빼는 수가 더 크기 때문에 나온 결과는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부호를 갖고 있어요. 그죠? 자연수는 부호를 갖는다라고 해도 플러스라고 하는 기호를 갖는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정말 마이너스라고 하는 기호가 붙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수예요. 음의 정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니까 얘는 자연수가 아닌 겁니다. 자연수가 아닌 거예요. 자, 2 나누기 3. 우리가 초등과정에 나눗셈을 배울 때 2 나누기 3을 이제 하는 거죠. 자, 2 나누기 3을 하는데 자, 봐봐요. 2 나누기 3. 나누려고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2 안에 3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거 나눗셈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멘붕이 오죠. 이렇게 내가 나누려고 봤더니 뭔가 나누면 나눠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실질적으로 나눗셈을 배우고 얘를 나눌 때 자, 그럴 경우 이제 0을 딱 써주고 원래 2라고 하는 건 원래 2.0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소수점을 그대로 올려서 20 안에 3이 몇 번 들어간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럼 3, 6, 18 이렇게 되고 또 2가 있고 또 0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얘를 또 이렇게 내려서 하면 또 20이죠. 그럼 내가 또 6을 넣고 이렇게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즉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그 나눗셈의 몫을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2 나누기 3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를 분자에, 나누는 수를 분모에 이렇게 써서 2 나누기 3을 3분의 2라고 쓸 수 있는데 여러분 3분의 2라고 하는 수는요. 자연수가 아니에요. 얘는 유리수라고 말할 수 있어서 그 계산 결과가 항상 이렇게 자연수로 나오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뭐 4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당연히 자연수 2가 나오지만 이런 예외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덧셈하고 곱셈, 자연수끼리 덧셈과 곱셈을 할 땐 결과가 자연수가 나오지만 뺄셈과 또 나눗셈을 했을 때는 항상 자연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 때는 우리가 그냥 받아 올림이 없는 경우, 뭐 5 더하기 3, 그럼 이거 8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11 더하기 뭐 29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조금 그러면 이제 1의 자리를 먼저 계산을 하죠. 9하고 1을 더해요. 10이야. 그러면 여기 위에다 하나 딱 써주고 1의 자리는 0을 써주고 1하고 2를 다 더해서 4. 그래서 얘가 40인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덧셈을 하는 것도 원래는 세로로 쓴다면 하면 훨씬 쉽죠. 예를 들어서 11이랑 29를 이렇게 나란히 쓰고 이렇게 그러니까 1의 자리의 수끼리 10의 자리의 수끼리 이렇게 나란히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하고 9를 더해서 10이니까 이렇게 10. 1하고 2를 모두 더하면 4. 그래서 40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었죠. 요렇게. 자, 두 자릿수 때 이렇게 했다면 이것을 이제 세 자리로 한번 더 영역을 확대해서 그 세 자릿수의 자연수를 그럼 어떻게 더할 수 있는지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순서대로 계산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앞에서부터 아니라 뒤에서부터 각 자리 숫자의 합이 10이거나 10보다 크면 바로 윗자리로 받아 올림이라는 걸 해줘야죠. 이렇게 위에다 쓰는 거 이런 게 받아 올림인 거예요. 그쵸? 한 자리에 0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만 쓸 수 있잖아요. 이 자리가, 그 숫자가. 그래서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 13 그러면 13에 쓰여지는 1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위로 올려서 써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얘네도 세 자릿수도 이렇게 세로로 쓰는 거예요. 보면 274 더하기 158,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수를 이렇게 세로로 맞추어서 썼어요. 우선 4하고 8을 더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12인 거예요. 그러면 1의 자리 숫자 2만 써주고 12였을 때 이 10의 값을 위에다가 이 10의 자리 숫자 위에다 쓰는 거죠. 그냥 쓸 때는 1처럼 보이지만 얘가 나타내는 수는 10이라는 뜻. 또 1하고 7하고 5를 더했어요. 그러면 얘는 또 얼마가 되냐면 13이에요. 근데 원래 실질적인 값은 자 10을 더하고 70을 더하고 또 50을 이렇게 더해서 얘가 130이 되는 거예요. 그쵸? 원래는 요 아이들의 값이 나타내고 있는 거. 그런데 우리는 세로로 숫자끼리만 계산을 아주 쉽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얘를 13이라 보고 13 이렇게 썼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값은 얼마다? 얘는 100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100의 자리에 있는 수들끼리 모두 다 더했어요. 100, 200, 100 원래는. 그래서 400을 나타내고 자, 얘네를 숫자끼리만 썼더니 이렇게 쓸 수 있더라. 이게 이제 세 자릿수의 덧셈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로로 쓰고 이렇게 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546 더하기 575인데요. 자, 얘는요. 세 자릿수 더하기 세 자릿수였는데 그 결과가 네 자릿수가 되었네요. 자, 그러다 보면 아까처럼 똑같이 6하고 5를 더하면 11이고 1 더하기 4 더하기 7을 하면 12고 1 더하기 5 더하기 5를 했더니 11이어서 이렇게 쓰려고 봤더니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여기 원래 계산 결과 쓰는 자리에 앞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100의 자리에서 받아 올림을 한 수는 1000의 자리에 쓴다라고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자릿수의 덧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네 자릿수, 다섯 자릿수 다 어때요?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뺄셈 쪽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뺄셈도요. 뭐 두 자릿수의 뺄셈이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25 빼기 13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 5에서 3을 빼면 2가 되고 2에서 1을 빼면 1이 되니까 10이야. 이렇게 그냥 바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자, 25, 13을 자릿수를 맞춰서 이렇게 써주고요. 1의 자리, 10의 자리. 여기서 뺀다. 5에서 3을 빼면 2고 2에서 1을 빼면 1이야. 그래서 10이야.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간혹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29에서 뭘 뺀다고 아까 29? 자, 30에서요. 30에서 18을 뺀다고 할게요. 0에서 8을 못 빼니까
이럴 때는 3이 2가 되고 받아 내림을 해주는 거예요. 얘한테 10을 꿔주는 거죠. 10에서 8을 빼면 2가 되고 2에서 1을 빼니까 1이 되면서 이때 12. 그래서 우리는 원래 30 빼기 18 그러면 10이다 라고 그냥 한 번에 구할 수도 있으나 세로로 쓸 때는 이렇게 써서 계산을 하죠. 자, 이제 세 자리로 우리 또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우선은 뺄셈.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순서로 계산을 한다. 같은 자리끼리 뺄 수가 없다라고 한다. 아까처럼. 윗자리, 바로 윗자리에서 받아 내림을 한다. 그러니까 꼬는 거예요. 꼬아서 계산을 해라 이거죠. 자, 그러면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우선은 324에서 146을 빼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에서 6을 뺄 수 없으니까 얘는 받아 내림을 해줘야 돼요. 그쵸? 앞 친구한테 꼬아야 된다. 이 말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얘가 여기 원래 2였는데 얘가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 그리고 얘한테 이렇게 10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다시 얘를 계산하러 봤더니 얘가 1에서 4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도 앞에 친구한테 꼬은 거예요. 그래서 10을 꼬았으니까 얘는 11이 돼서 11에서 4를 뺀다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로로 계산을 했더니 결과는 178이더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자리 수의 뺄셈을 또 우리는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400에서요 255를 빼라고 했어요. 우선은 1의 자리를 계산하려고 봤더니 없어. 그 앞에서 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갔는데 얘도 없대. 오마이갓.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알았어 기다려봐. 내가 그럼 옆집 가서 꼬은 다음에 너도 꺼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가 먼저 얘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하고 얘가 3이 됐고 우선 얘한테 이렇게 10을 줬어요. 됐죠? 그런 다음 얘가 얘한테 또 꺼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내가 너한테 다시 줄게. 그래서 얘가 9가 되고 여기에 이렇게 10을 줘서 여기 보면 요렇게 9하고 10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고 또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했더니 얘가 145가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세 자릿수의 덧셈 그리고 세 자릿수의 뺄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8에서 3을 한번 더해볼게요. 11이죠. 자, 이렇게 받아 올림. 자, 8하고 4를 더하면 10인데 또 1까지 더하면 13입니다. 이렇게. 자, 이제 1하고 7하고 5를 모두 몽땅 더하는 거예요. 자, 우선 1하고 7을 더하면 8이고요. 8에다가 5를 더하면 13.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앞에다가 써서 1331이다 라고 결과 얻을 수 있고요. 자, 이제 또 뺄셈인데요. 2에서 7을 뺄 수 없어서 이 앞 친구한테 꼬아놓은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1이 있었으니까 여기를 0으로 우선 쓸게요. 그쵸? 0이 되고 여기한테 우선 이렇게 10을 준 겁니다. 됐죠? 자, 그럼 12에서요 7을 빼요. 그럼 이제 5예요. 이제 갈게요. 근데 얘가 0이 됐어. 그럼 얘도 또 꼬아야지. 이렇게. 그러면 꼬아서 얘가 이렇게 10이 된 거죠. 그럼 다시 10에서 4를 빼니까 얘는 얼마가 되더라? 6이 된다. 자, 이제 4에서 3을 빼니까 이렇게 165가 되었다. 만약에 뺄셈을 했는데 내가 제대로 했는지가 궁금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둘을 더해보면 되지. 즉 347이랑 165를 더해보세요. 7하고 5를 더하면 12. 6, 4, 1, 그럼 11. 다 더하면 5. 어때요? 정말로 512가 나오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세 자릿수 더하기 세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빼기 세 자리.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당연히 뭐 네 자릿수, 다섯 자릿수일 때도 여러분들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제 네 자릿수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5천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뭐 1112를 뺀다고 할까요? 1111을 뺀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못 빼. 얘도 못 빼. 얘도 못 빼. 그럼 이제 얘가 먼저 얘한테 꼬아요. 얘가 먼저 얘한테 꾸는 거죠. 그럼 얘한테 딱 갔어요. 얘가 그럼 이렇게 4가 돼요. 그래서 얘한테 10을 줬어요. 이해되죠? 그러면 얘가 다시 얘한테 주는 거야. 그럼 얘가 9가 되고 얘한테 이렇게 10을 줘요. 이해돼요? 자, 그런 다음 다시 얘가 얘한테 또 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9가 되고 얘가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8, 9, 10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시작해서 0, 0, 0에는 9, 9, 10 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에서 1을 빼면 8이 되고 9에서 1을 빼면 또 8이 되고 9에서 또 1을 빼면 8이 되고 4에서 1을 빼면 어떻게 해요? 3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3888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제대로 했는지 보려면 다시 1112에서 3888을 더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더하면 10이 되고 다 몽땅 더하면 다시 10이죠. 또 몽땅 다 더하면 10이에요. 이렇게 다 더했더니 얼마가 됐냐면 5000이 되었죠. 이렇게 되었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요거를 그럼 한 번에 쓰면 봐봐요. 5000에서 1112를 뺀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이제는 오케이 얘가 4가 되고 9, 9, 10이야. 그래서 그 결과가 3888이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산할 때 8, 9, 10으로 가는 게 아니라 9, 9, 10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하나 더. 예를 들어서 그러면 5만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11,112를 뺀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여기가 이제 4가 되고요. 여기도 9, 9, 9, 10 이렇게 쓴다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10에서 1을 빼면 8, 9에서 1을 빼도 8, 9에서 1을 빼도 8, 9에서 1을 빼도 8, 4에서 1을 빼면 3이 되죠. 그러면 38,888. 그럼 38,888에다가 11,112를 더해볼까요? 그러면 10, 또 10, 또 10, 또 10. 그래서 얼마가 된다? 5만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자리값이 늘어나도 덧셈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덧셈과 뺄셈을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곱셈과 나눗셈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연수의 곱셈입니다.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그리고 그럼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로 내가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 보세요. 세 자릿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23 여기에다가 뭐 31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다라고 하면 이 세 자릿수하고 요 한 자릿수, 그러니까 두 자릿수의 요 1의 자리를 계산하고 다시 이 세 자릿수하고 요거 10의 자릿수를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를 더한다라는 원리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287 곱하기 23의 계산 방법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23이라고 하는 게 20 더하기 3이잖아요. 그러니까 287 곱하기 3을 하고 또 287 곱하기 20을 해서 그 결과를 더한 결과와 같다라는 거죠. 그 결과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요. 287 곱하기 23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또 세로로 쓰고 우선 요 세 개의 숫자에다가 3을 곱하잖아요. 그래서 287 곱하기 3. 근데 어차피 이건 더한 걸 표현한 거예요. 23을 20 더하기 3. 그래서 287 곱하기 3을 한 결과를 여기에다 써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세로를 계산할 때 여기 한 칸을 떼어놓잖아요. 그 이유는 얘가 10의 자리 숫자야. 그래서 원래는 287 곱하기 20을 한 결과를 쓰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에 0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세로로 계산할 때 우리가 약속을 한 거야. 0 쓰기도 귀찮아. 그러니까 여기를 하나 비워두자. 그래서 287 곱하기 2를 한 값을 여기에다 써주는 거죠. 근데 원래는 287 곱하기 20을 계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한 칸을 띄고 이렇게 나타내서 나중에 더하는 건 아까 세로의 계산처럼 다 더해서 이렇게 나란히 쓰고 정답 나타내주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세로로 곱셈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는 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을 할 때
7, 3, 21, 8, 3, 24인데 2를 받아 올렸으니까 2까지 더해서 그럼 26이어서 6을 쓰고 여기다 26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됐죠? 자, 그런 다음 2, 3은 6인데 6에다가 2를 더해서 이제 8을 써준 거죠. 됐죠? 그래서 요렇게.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얘를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7이 14. 그 다음에 8이 16. 근데 16에서 1을 더했으니까 17이 되겠죠. 7. 그죠? 그리고 2는 4. 4에다가 받아 올리면 1까지 하면 5.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슝 더해주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자, 세 자릿수하고 두 자릿수의 1의 자리의 곱을 계산하고 이 세 자릿수하고 두 자릿수의 10의 자릿수를 계산한 다음에 더한 거와 같은 원리다. 자, 그래서 얘는 20 더하기 3을 나타내지만 요 860을 얘는 287 곱하기 3인 거고 얘는 그러면 뭘 나타낸다? 287 곱하기 20이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곱셈을 이제 할 수 있는지, 세로로 계산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배운 내용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기가 0이란 0이에요. 자, 0이랑 어떤 수를 곱하면요, 항상 결과는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줄은요, 무조건 그냥 이렇게 0이 돼버려요. 됐죠? 자, 이제 이렇게 곱해서 여기서부터 쓸 건데 어차피 여기 0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여기 이어서 써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8, 6에 48. 3, 6, 18에다가 4를 더해요. 18에서 4를 더하면 22가 되겠죠? 7, 6에 42. 42에다가 2를 더하면 44. 이렇게. 자, 그래서 44,28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738을 내가 이렇게 6을 곱한 다음에 그 결과를 10배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38 곱하기 6을 했더니 그게 4,428인 거고 여기에 10배가 되어서 44,280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요 첫 번째 자리는 425 곱하기 9를 한 값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5, 9, 45, 2, 9, 18에다가 4를 더하면 22, 4, 9, 36에다 2를 더하면 38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여기 자리는 425 곱하기 30을 한 값을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 칸을 띄고요. 자, 이제 그러면 요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5, 3, 15가 돼요. 자, 2, 3은 6에다가 1을 더해주면 7이 되겠죠. 4, 3, 12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5, 그 다음에 7, 8에다가 7을 더하면 15. 다 더해볼까요? 6이죠? 그랬더니 1. 자, 그래서 16,575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또 곱셈을 같이 해봤어요. 자리값이 늘어나도 계산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자, 이제 나눗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나눗셈은 또 마찬가지로 뭐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 즉 나누어지는 수 중 왼쪽 두 자릿수부터 먼저 나누고 남은 수와 1의 자릿수를 더해서 다시 나눈다. 그런 다음 검산식을 이용을 해서 제대로 계산했는지 확인을 하고, 즉 검산식이 나누어지는 수는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297 나누기 4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계산하지 않잖아요. 이 앞에서부터 계산하는데 이 안에 4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29부터 보는 거지. 왼쪽에 두 자리. 왼쪽에서부터. 29 안에 4가 몇 번 들어간지 생각했더니 7번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7, 28. 그 다음에 9에서 8을 빼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1이죠. 그런 다음에 1의 자리에 있었던 7을 내려요. 자, 17 안에 4는 몇 번 들어가지? 라고 생각했더니 4번 들어가네요. 그래서 16을 썼고요. 1.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297이 나누어지는 수고 지금 4가 나누는 수인데 나누어지는 수 279. 279인데 297인데 이거 잘못 썼죠. 297. 이렇게. 그러면 297은요. 4 곱하기 74 더하기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대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74 곱하기 4, 4, 4, 16, 4, 7에 28, 1 더하면 29. 여기에다가 1을 더하세요. 그러면 297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하, 297은 4 곱하기 74 더하기 1이다. 즉, 요거는 나누는 수. 얘는 몫이고 얘는 나머지다. 그래서 나누어지는 수 297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를 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322 나누기 14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도 3 안에 14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이렇게 두 자릿수까지 확대를 하고 32 안에 14가 몇 번 들어가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2번 들어갈 수 있어서 바로 그 위에다 썼어요. 그런 다음에 28. 그럼 이제 32에서 28을 여기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를 빼면 4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1의 자리 2를 내려줍니다. 그럼 42 안에 14는 몇 번 들어가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3번 들어가요. 나누어 떨어졌네요. 자, 그렇다면 23이라고 하는 것이 몫이고 지금 나머지는 없다. 따라서 나누어지는 수 322를 검산식으로 나타내면 나누는 수 14 곱하기 몫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뒤에 플러스 0인데 이 0은 어차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나눗셈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나눗셈을 하고 검산하세요 라고 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735 나누기 40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7 안에 40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두 자리까지 확보를 하고요. 73 안에 40은 한 번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요. 자, 3. 7에서 4 빼면 3 하고 이제 5를 내려줬어요. 자,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번 정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4, 8에 30이니까 320 이렇게요. 자, 그랬더니 나머지가 15가 되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선은 몫은 18이고 나머지는 15가 되어서 나누어지는 수 735는 40 곱하기 18 더하기 15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맞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40 곱하기 18을 계산할게요. 그럼 이거 우리 40 곱하기 18 그러면 여기 0을 쓰고 그죠? 뭐 4, 8에 32 또 이제 이렇게 곱하면 또 0이고 4, 1은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0, 2 그리고 이걸 더할 때는 7 그럼 여기 720에다가 15를 더해봐요. 그랬더니 735 맞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이렇게 검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눗셈을 또 우리가 같이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그냥 자연수의 나눗셈은 괜찮은데 나중에 소수의 나눗셈 가면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요. 지금 자연수의 나눗셈을 잘 해두셔야 뒤에 나중에 4강에서 배우는 소수의 계산에서 여러분들 헤매지 않으십니다. 자, 이번에는 약수와 배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약수하고 배수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자연수 안에서 나오는 그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즉 중졸 검정고시 책을 처음에 딱 넘기면 여러분들 이제 거기에서 뭐 소수와 합성수 뭐 이런 것을 배우면서 뒤에 가서 소인수 분해 뭐 이런 것을 배울 때 갑자기 이제 약수와 배수라고 하는 용어가 또 갑자기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 나 이거 낯설지는 않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어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셔서 제가 이제 요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놔봤습니다. 자, 우선 약수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수를 나눌 때 나누어 떨어지게 만드는 수다. 그래서 저는 약수를 어떤 수를 나누어 똑 떨어지게 하는 수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라고 해요. 똑 떨어지게 이렇게 외우면 왠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6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내가 6을 어떤 수로 나누는 거예요. 어떤 수로. 이 어떤 수로 그 어떤 수가 바로 약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로지? 6을 내가 어떤 수 얘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가 나누어 똑 떨어지게 만드는 아이. 자, 어떤 수로 이렇게 나누었어. 얘가 나누어 똑 떨어져야 돼. 그래서 어떤 수를 나눌 때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표현을. 그 어떤 수를 나눌 때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다. 자, 그래서 이제 6을 1로 나누잖아요. 나누어 떨어져요. 2로 나누어도요. 몫이 3, 나머지가 없어요. 자, 3으로 나누면요. 몫이 2, 나머지는 없어요. 자, 6으로 다시 얘를 6을 나누면요. 몫은 1이고요. 나머지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면 떨어지죠.
그 아이들. 그래서 1, 2, 3, 6이요. 바로 6의 약수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4의 약수다 라고 하면 1로 나누면 당연히 나누어 떨어지고 2로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져요. 3으로는 안 나누어 떨어지잖아. 아니요. 그러니까 4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죠. 이렇게요. 그래서 1, 2, 4가 4의 약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약수는요. 여기서 자기 자신이 가장 커요. 이 값보다 크게는 안 나와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1과 자기 자신은 항상 그 수의 약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4의 약수는 1, 2, 4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 1, 2, 3, 6이 6의 약수인 것을 또 우리 알 수 있고 1은 모든 수의 약수다. 그러면 어떤 두 수를 곱했을 때 그 값이 나오겠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의 약수에서 곱해서 4가 되는 거 두 수를 찾으면 1 곱하기 4 또는 뭐 4 곱하기 1 그 다음에 2 곱하기 2 4 나오잖아요. 그럼 얘네를 쓸 때 똑같은 수는 한 번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1, 2, 4가 약수다. 마찬가지로 6도요. 1 곱하기 6 나오잖아요. 2 곱하기 3을 해도 6 나오고요. 더 없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얘네를 1, 2, 3, 6 해가지고 얘가 바로 6의 약수야 라고 또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아이들 어떤 수를 내가 어떤 수로 나눴어. 그랬을 때 나누어 똑 떨어지게 하는 수가 바로 약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의 약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의 약수? 자, 그럼 곱해서 10이 되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1 곱하기 10, 2 곱하기 5 없죠? 자, 그러면 10의 약수는 1, 2, 5, 10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1과 자기 자신은 항상 모든 수의 약수다 이렇게. 보세요. 10을요 1로 나누면 나누어 똑 떨어져요. 10을요 2로 나누면 나누어 똑 떨어져요. 또 10을요 5로 나누면 나누어 똑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수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그 어떤 수가 약수인 거예요. 그쵸? 또 마찬가지로 요 10을 5로 나누어요. 그러면 나누어 똑 떨어지죠. 다시 요 10을 10으로 나누었어요. 그 나누어 똑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나 어떤 수로 나눌 때 나누어 똑 떨어지게 하는 수가 바로 이 약수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이번에는 배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배수는요. 어떤 수의 1배, 2배, 3배, 4배, 막 5배, 6배, 7배 더 쭉쭉쭉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한 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를 1배, 2배, 3배, 4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곱셈99, 2의 곱셈99.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전에 우리는 이것을 구구단이라고 불렀는데 요새 애들은 구구단으로 안 배워요. 요즘 학생들은요. 곱셈99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구단 그래서 2단 외워봐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안 하고 2의 곱셈 99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의 곱셈 99 이런 식. 그리고 요즘은 또 거꾸로도 많이 외우더라고요. 우리는 1은 2, 2는 4, 2, 3은 이렇게 외웠잖아요. 근데 얘는 2, 9, 18, 뭐 2, 8에 16 이렇게 거꾸로도 굉장히 많이 외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뭐 구구단에서 2단 또는 2의 곱셈 99에서 보듯이 1은 2, 2는 4, 2, 3은 6, 2, 4, 8, 2, 50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앞의 수보다 얘네는 2씩 더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를 봤을 때 여기서는 곱하기 자 2에다가 자 2가 원래 있었고 얘는 그럼 2 곱하기 1이고 얘는 그럼 2 곱하기 2고 얘는 다시 2 곱하기 3이고라고 하니까 원래 처음에 있었던 친구한테 1배,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 나타낸 수를 우리는 배수, 즉 2의 배수다. 그러니까 1배, 2배, 3배, 4배를 할 때 기준이 된 그 수 자체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수예요.
그러면 5일은 5, 20, 그럼 우리 5단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걔네가 원래는 그러면 5의 배수꼴로 계속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3을 계속해서 1배, 2배, 3배, 4배 점점점 한 수를 바로 우리는 3의 배수. 어떤 수의 배수는요 무수히 많아요. 우리 구구단 같은 경우, 즉 곱셈구구도 9까지 거의 딱 거기서 끝나잖아요, 올 때. 근데 배수는요, 어떤 수의 범위를 딱 끊어주지 않는 이상 엄청 한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는 계속 쭉쭉쭉 우리가 구할 수 있다. 무수히 많다. 배수와 약수의 관계를 그럼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약수를 구할 때 그 수를 두 수의 곱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 곱해서 나오는 두 수로 표현을 해서 약수를 좀 쉽게 구했었는데 보면 우선 10은요. 1 곱하기 10다라고 우리가 곱셈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요. 1과 10의 배수가 돼요. 얘는요. 1의 배수 또는 10의 배수다. 얘는 1에다가는 10배를 한 수고 10에다가는 1배를 한 수가 돼버리니까 10이라고 하는 아이는 1과 10의 배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반대로 1하고 10은 20의 약수다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은 10의 약수가 되고 또 10은 또 10의 약수가 되고 또 2는 10의 약수가 되고 또 5는 10의 약수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약수를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반대로 그렇다면 10은요. 2와 5의 배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곱셈식이 나왔을 때 그럼 2하고 5는 10의 약수. 그쵸? 2하고 5는요. 10의 약수잖아. 10의 약수 안에 2하고 5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하고 5는 10의 약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다시 이제 10은 2를 5배 한 수 또는 5를 2배 한 수니까 10은 2와 5의 배수구나 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수하고 배수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이렇게 썼을 때 10을 내가 2 곱하기 5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쓸 때 2는 10의 약수가 되죠. 다시 그러면 10은 2의 뭐가 될 수 있냐면 배수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5는 10의 약수가 돼요. 다시 10은 5의 배수다.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2는 10의 약수. 5는 10의 약수. 10은 2의 배수. 10은 5의 배수. 이런 식으로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자, 배수와 약수 관계인 두 수는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짝수는 자연수 중에서 2의 배수인 수고 즉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홀수는 자연수 중에서 짝수가 아닌 수를 표현해요. 그래서 즉 2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 그래서 1, 3, 5, 7, 9 이런 값들을 우리는 홀수라고 하죠. 그래서 자연수 자체를 짝수하고 홀수로 또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자연수에서 짝수인 거는 뭐였죠? 2, 4, 6, 8, 10 쭉쭉쭉 가고 홀수인 것은 뭐라고요? 1, 3, 5, 7, 9 얘네를 한꺼번에 쓰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네들은 다 뭐라고요? 자연수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약수와 배수에 관한 이야기 나누어 보았고요. 자, 이제는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사실 이 부분을 알아야지만 다음 시간에 배우는 분수의 계산에서 통분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조금 더 쉽게 알아들으실 거예요. 우선은 공약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수가 하나가 아니라 뭐 두 수 이상일 때. 우선은 여기서는 두 수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수를 모두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우리는 공약수라고 해서 아까 약수 배웠죠. 어떤 수를 나누어 똑 떨어지게 하는 수인데 그 앞에 공이 붙었어요. 얘는요 뭐의 줄임말이냐면 공통약수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그 수들 중에서 공통으로 맞아 떨어지는 수, 그 수를 우리는 공약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공약수는 두 수의 약수를 각각 구한 다음에 양쪽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약수를 찾으면 되고요.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우리는 최대 공약수라고 합니다. 약수 중에서 가장 큰 거. 그러면 8의 약수는 1, 2, 4, 8이고 10의 약수는 1, 2, 3, 4, 6, 12인데 8과 12의 공약수. 그러면 여기서 공통된 약수를 찾아볼게요. 1, 2, 여기서 4 이렇게 있죠. 그래서 공약수는 1, 2, 4.
그러면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거는 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제 나눗셈을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보면 16이라고 하는 수가 있고 20이라고 하는 수가 있을 때 얘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로 계속 같이 나누는 거예요. 보면 16도 짝수고 20도 짝수에서 먼저 2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2로. 그럼 얘는 몫이 8이고 얘는 10이 되죠. 그런 다음에 다시 얘네도 짝수니까 또 2로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4가 되고 얘가 5가 돼요. 근데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잖아. 얘는 짝수고 얘는 홀수잖아요. 그럼 여기서 멈추세요. 그런 다음 왼쪽에 손잡이 부분에 있는 이 수만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1을 해서 최대 공약수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8하고 12도 한번 구해볼게요. 8하고 12의 최대 공약수 한번 구해볼게요. 둘 다 짝수잖아요. 그래서 2로 이렇게 나누면 2, 4, 8, 2, 6, 12. 또 2로 나누어요. 2, 2는 4, 2, 3은 6.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도 요렇게 손잡이 부분에 있었던 친구만 데려다가 곱하세요. 그랬더니 8과 12의 최대 공약수가 4인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4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이렇게 나눗셈을 이용을 해서 최대 공약수 구하는 것을 더 우리는 이제부터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소인수 분해는 또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도 이렇게 공통으로 나누는 거 연습을 이제 하게 되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렇게 나누어서 가는 거는 초등학교 과정에서 배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에는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배수는요. 2개 이상의 자연수의 배수 중에서 공통인 배수를 뜻해요. 자, 최소 공배수는요.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나타낸다. 아까 공약수가 공통약수의 줄임말이었듯이 공배수는 또 마찬가지로 공통인 배수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배수는 끝없이 계속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최대값을 알 수가 없어요. 범위가 있지 않은 한. 그래서 여기서는 최소, 가장 작은 값을 이제 우리는 배우는 거죠. 그럼 아까 최대 공약수에서는 왜 최소 공약수는 안 해요? 약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건 어차피 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약수에서는 최대 값을 구하는 거고 최소 공배수, 즉 공배수에서는 최소 값을 이렇게 구합니다. 자, 3의 배수가 쭉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있어. 얘도. 4의 배수도 이렇게 있어요. 그럼 3과 4의 공배수를 찾아볼게요. 그럼 3과 4의 공배수 우선 10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24 이렇게 공배수 보이죠? 뭐 더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어요. 범위 자체가 뭐 더 나아가면. 자, 3과 4의 최소 공배수 그래서 가장 작은 공배수는 바로 1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아까처럼 나눗셈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나눗셈을 이용해서 그럼 최소 공배수를 한번 또 구해볼까요? 자, 18이랑 30을 나란히 쓰고 자, 18, 30 모두 짝수니까 2로 나누는 거죠. 몫을 쓰세요. 자, 그런 다음 또 9하고 15는 홀수잖아요. 그런가요? 그쵸. 9도 그렇고 15도 홀수인데 어차피 얘는 3의 배수예요. 3의 배수. 그래서 어차피 2로는 못 나누니까 그럼 얘는 같이 떨어진 아이가 뭐 나누었을 때 나누어 똑 떨어질 수 있는 수가 뭐가 있지를 생각했더니 3의 배수. 그래서 3으로 나누었어요. 3하고 5인데 더 이상 나눌 수 없잖아요. 동시에. 그쵸? 그럼 아까 얘네에 대해서 만약에 최대 공약수를 물었다면 왼쪽에 있는 두 수만 곱해주면 되는데 최대 공약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최소 공배수를 물어봤어요. 최소 공배수는 욕심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니은자로 몽땅 다 곱해줍니다. 몽땅, 몽조리, 모조리 다. 자,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5를 한 계산 결과가 바로 최소 공배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공배수 같은 경우에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돼서 90, 뭐 180 이런 식으로 또 나타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 나중에 중조 검정고시 과정에 가면 또 배우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또 깊이 있게 또 그 부분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자연수에서 나올 수 있는 계산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추억이 샘솟지 않으셨나요? 옛날에 배웠던 것도 같은데 내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또 아예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어차피 기초 수학 특강은요. 기초가 조금 허술해지신 분들한테 그 허술함을 탄탄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특강이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들어주시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강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 세 번째 시간에 또 여러분들 앞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 뵐게요.